네, 안녕하세요. 정석근입니다. 오늘은 뭐 아침에 제가 보니까 채트 GPT가 요즘 한 두 달 동안 또 오늘 엊그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저도 뭐 엊그제 어느 분 소개로 채트 GPT가 뭔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챗 GPT. 저는 뭐 인공지능 20년 전에 처음 들었지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워낙 많이 보급이 되고 그뭐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예,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채트 GPT에 관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뭔가 저 궁금해가지고 동영상을 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명을 뭐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유튜브 보면 이제 좋은 정보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본 느낌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란가 뭐 그다음에 보편 논쟁이라는 걸 제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본 이유는 별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줄어드는 줄어들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보편 논쟁인데 저 하면 좀 아직 제가 유튜브에 프로그램을 그 만드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테스트 중인데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오늘도 샤로 깔아가지고 해보고 있는데요. 안 돼요. 참 잠깐만요. 되구나. 제가 그제 2월 4일인가 며칠 전에 이제 그 SBS 뭐 뉴스죠. 뉴스하고 그다음에 뉴스터를 하는데 나가가지고 뭐 명태 살리 프로젝트가 이제 문제점 실패하죠. 사실 실패한 거죠. 막 쇼로 끝났는데 뭐 자세한 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 뭐 간단히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뭐 그 인터뷰 할 때는 가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했어요.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편집하시는 그 PD나 뭐 작가분들이 한 3초 정도 하면 내보냈습니다. 3초. 근데 사실 그 전체 프로그램 구성은 이제 제가 말한 걸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썼는데 PD가 또 이해도 잘 못하는가 그 노가리 그것도 안 틀립니다. 노가리 뭐 전설 따라 노가리 안 틀린데 그걸 뭐 무슨 남의 값을 이런 것도 안 틀린데 반반 나눠가지고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뉴스 잠깐 나갔는데 그 갑자기 뭐 뭐 조회수도 많고 그다음에 막 댓글도 많고 명태는 관심이 없고 저한테 이제 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뭐냐 애모 생긴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애모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게 해가지고 뭐 저는 뭐 유튜버 이제 채널 열었는데 시청자 그 많은 분들 보면 좋잖아요. 제가 또 알려야 될 게 한데 그래서 조회수가 반짝하고 좀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좀 방송 자주 나가야겠더라고요. 유튜브 이걸로 유튜브하다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주장하는 걸 알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니까 이왕이면 나오지 말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조회수가 높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조회수가 바짝 높아졌는데 저 그래서 뭐인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 무슨 커뮤니티인가 뭐 DC 인사이드 뭐좀 그런 거 잘까지는 않는데 뭐 그런데 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보고 댓글도 뭐 수백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어보면서 그 관심 분야가 다 다르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또 그 젊은 세대들이죠. 뭐 MZ 세대라고 해놨는데 저는 뭔지도 모르겠고 그 젊은 세대들하고 우리 세대랑은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한데 또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주로 나이 뭐 60 넘은 분들 많이 만나는데 질려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한 3, 40대죠. 뭐 20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제 젊은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MZ 세대니까 뭐 20대, 30대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는 연령기니까 그 이제 젠더 그래서 뭐 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성이라고 하는데 저 영어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이제 섹스하고 젠더는 다른 기죠, 그죠? 섹스는 이제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거고, 뭐 젠더라는 게 사회문화적인 이제 성을 말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 요즘에 뭐 동성애니 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그 외국에서 시장에서 들어온 그런 용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LGBTQ인가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요즘에 이제 들어가서 다양화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는데 그래 그 시청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많은 건 내가 말하는 거나 제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생긴 거 생긴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관련해 가지고 인공지능 그리고 또 보편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다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이 궁금해하는 분도 또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동영상을 하나 만든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젠더라는 거, 좀 질문이 뭐죠? 남자야, 여자야 하면서, 저도 뭐 실생활에서 이제 길거리 나가고 또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그런 물음도 많이 받고 또 시선도 많이 받죠. 시선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뭐 어떻게 생활하고 밖에 활동하는가는 제가 뭐 나중에 뭐 말씀드리고 책으로도 낼 기회가 있고 하겠지만 또뭐 다큐멘터리도 찍고 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그러면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재밌는 게 많은데 저는 그 남자가 사는 세상 또 여자가 사는 세상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 해볼 분이 많이 없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보니까 사소한 거 우리가 이제 남자로서만 살면 도저히 못 느꼈던 걸 여자로 살아가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런 것도 편리함도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거 남녀 차이에 대해서도 또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저는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 젠더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제 모습은 이래 해고 다니지만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고 마초 타입이죠. 마초 타입인데 사람은 이제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옛날 소설에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이라는 소설도 있고 자 지킬 박사는 뭡니까? 아주 모범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내면 악마의 모습, 하이든이라는 악마의 모습이죠. 같이 이제 상존하는 기준물이에요, 그죠? 이중인격인데, 근데 이중인격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인격. 그걸 뭐 이선이라고 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선자라고 비할 필요는 없고, 또 우리가 70년대 저도 영화가 기억하는데 헐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헐크. 나이가 이제 지금 한 50대 넘으신 분들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아주 약한 남자인데 누가 화가 나면은 막 이제 몸이 이런 막 괴물과 같은 이제 사람으로 헐크로 변하죠. 그래 막 악당을 막 물리치고 뭐 복수를 하고 뭐 이런 뭐 어려움을 구해주고 뭐 이런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든 씨의 이제 착상을 해가지고 이제 한쪽적인 사람은 이중성이라는 게 있고 이중성은 다 다면성이겠죠. 뭐 여러 가지 또 인격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선이라나 해야 되나? 이선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옛날 그 사회에서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만 해야 돼요. 좀 이선적인 거죠. 하나만 이제 자기 그 외모에 드러나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그 인생 배우입니다. 사람도 인생에서 이제 뭔가 주위 사람 보여줘야 되니까
인생도 뭐 배우가 저 무대에 올라가서 그 주위의 시선을 보면서 그게 기대하는 데에 부합해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무 뭐 우리가 모범생소를 소리를 들 수도 있고, 아니 뭐 효자다, 아니 뭐 애국자다, 아니 뭐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 누구나 그런 자기만큼 그런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연극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연극에 비유를 하는데 그걸 하는데 사실 자기 모습은 실제 모습도 따로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이 그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모습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쉴 때, 잠잘 때 이런 모습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생활, 또 사적인 생활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일과 같은 거 할 때 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 또 연구할 때 그리고 뭐 언론에 기고를 할 때 또 글을 쓸 때는 또 사람들 만나고 할 때는 물론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남성적입니다. 남성적인데 근데 또 한편 다른 방법은 굉장히 또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성적인 부분이. 그런 건 주로 어떨 때 하는데 술 한잔 마실 때, 또 쉬거나 할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또 굉장히 이성적으로 돼요. 좀 쉬고 싶을 때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뭐, 게시판에 그 다크 같은 거 보니까 뭐, 트랜스젠더냐, 뭐, CD냐, CD가 뭐냐, 이거죠. 컴팩트 디스크가 아니고, 뭐, 크로스 드레스, 이상한 남자나, 뭐, 그런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뭐, 좀 굉장히 평범합니다. 보통 사람 똑같이 이제, 애들도 있고, 또,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지금 뭐 실패한 모습은 아니죠. 애들 뭐, 교육시킨다고 바쁜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사회인도 좋아하고, 또 저희 이제 여성적인 모습 때문에 여자친구들도 굉장히 예쁩니다. 여자가 뭐, 여자친구가 걸프렌드가 아니고, 동료로서, 진짜 진정한 친구로서, 그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여자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만나면 이제 패션, 화장품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저는 자연과학자인데 굉장히 공돌이가 가까운데, 반대로 또 예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친구가 많아요. 예술하는 사진 작가라든지 그림 그리는 분들, 또 소설가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이제 교류가 많은 편이고 아무튼 제가 뭐 애모가 좀 이렇게 해다니는데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띄죠. 눈에 많이 띄는 저도 뭐 잘 알고 있고요. 눈에 많이 띄고 있고 제가 뭐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우리나라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외국에 가도 다 쳐다봐요. 다 쳐다보고 알고 있고 제가 뭐 길거리 가다 다니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저는 뒤에 눈이 안 달리지니까 모르는데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쳐다볼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요즘 그 보편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 논쟁.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자꾸 이 성별로 남자냐 여자냐 저 사람은 트랜스젠더냐 아니면 뭐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제 남자라고 하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우리말도 용어도 우리나라도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뭐 트랜스젠더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봐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트랜스베스타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뭐 게이냐, 레즈비안이냐, 또 바이섹슈얼이냐, 또 뭐 무승도 있어요. 무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사람은 모두 유일한 존재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이제 어떤 이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려 하거든요. 사람 속성이. 제가 가장 큰 분류는 남녀라는 거죠. 그걸 구분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정맥이니까 남자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남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우리가 뭐 인종 같은 거 굉장히 있잖아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하는 흑인이냐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저 사람은 트랜스젠더인가 뭐
크로스드레스인가 영어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류하면 잘 안 맞아요. 분류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다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가지 들으시지 않아요. 한 가지 들으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이 안 가지고 있으면은 큰일 나요. 사람 몸에도 호르몬도 이제 남성 호르몬도 그러고 여성 호르몬도 같이 그럽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남성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성과 여성성이 같이 조율하고 이루어야 사회생활도 잘하고 하지. 남성성만 있다 이러면 저 어디 뭐 휴학금 떼가지고 어디 뭐 교도소에 들어가지고 평생 썼겠죠. 여성성만 있으면은 맨날 집에만 놀고 잠만 자고 이러다가 수동적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남자나 여자나 그 남성성과 여성성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섞여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다 다르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남자 여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뭐 트랜스젠더라고 또 구분하기도 하고 또 엔드로 자이너 선생님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 다 영어 나라 틈으로 이제 그런 말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챗 GPT라는 걸 제가 오늘 들어가고 아침에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검색하면 나오니까 오늘 챗 GPT 들리가 저도 했는데 챗 GPT 해가지고 챗 GPT라는 게 뭔가 그래서 보는데 이제 챗 열리는 것이 돼가지고 박수를 많이 먹었다. 뭐냐 그 로봇이 배우는 걸 우리가 기계가 공부한다 해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기계학습은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사람이 우리가 코딩해 준다 그러잖아요. 네. 코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막 주면 기계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데이터 중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 그걸 기계학습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딱 이제 두 분에게 네. 이 화면 보고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A 사진, B 사진이 있어요. 네. 이미 두 분은 탁월한 인재시기 때문에 학습이 끝났어요. 네. 그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그게 A인지 B인지를 맞추시는 거거든요. 네. 쉽죠? 네. A인가요, B인가요? A입니다. 네. B일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A인가요, B인가요? A 당연히 A죠. 이것도 A죠. 근데 제가 4년 전에 유럽에서 하는 그 ICT 스프링이라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예.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썼는데 한 150명 정도 대략 이게 B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유럽인들은 바보입니까? 절반은.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예. 왜 B냐 그랬더니 웃어서 B래요. 아, 웃고 있는 걸로 네. 카테고리를 그리고 했더니 또 다른 분은 왜 B예요? 그랬더니 손을 다 사진 찍으려고 같은 제스처로 해서 B래요. 다른 분들한테 또 물었더니 뒤에 배경이 있어서 B래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거는 예.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백인과 동양 사람 금발머리와 흑발머리라는 거는 예. 이 둘을 구분지어는 너무 큰 특징인 거예요. 예. 뭐 볼 것도 없어요. 예. 근데 흑인, 백인, 뭐 검정머리, 빨간머리 다 섞여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특징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도 네. 있네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면 한국 분들 특히 남성분 중 10명 중에 한두 분이 B라고 그래요. 예. A일까요? B일까요? B입니다. 아, 명확히 B신가요? 네. 나의 기준은 동서양이 아니었어 나도. 그래서 단 2장 사진 갖고 학습이 끝난 거거든요. 예. 왜 B냐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몸무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님. 예. 네. 예. 네. 예. 근데 왜 A인지 B인지 나눈 걸 보면은 머리 색깔, 금발이냐, 흑발이냐, 몸무게, 웃고 있냐,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금방 그러네.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은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새로운 지식이 만났을 때 그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기부터. 네. 우리 뇌세포 하나가 그런 일을 해요. 예. 아,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근데 기준이 중요하네요. 주죠. 장표 하나를 더 볼게요. 장표 하나를 더 보시면은 A일까요, B일까요? 지금 보시는 건. 예. 지금 아직 안 보이는데 예. A일까요, B일까요? 맨 마지막. 이분이요. A.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뭐야? 에이. 저 친구를 A에 넣고 싶은 마음인데 저기 넣으면은 여탕에 남탕 집어넣는 그렇지. 것과 남자 예. 집어넣는 그런 불편한 기준이 느낌이에요. 흔들리죠. 그렇죠.
근데 A, B를 했을 때는 학습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젠더라는, 그러니까 성별. 성별이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내가 학습하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를 빠르게 캐치를 하게 돼요. 그게 우리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 쉽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어렵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사진 저도 뭐 인공지능이 잘 모르는데 뭐 말을 들었는데 이제 판별을 하는 게 구분을 하는 거죠. 구분을 하는 거. 사람이 그 학습을 하거나 사람이 지금 구분하는데 요리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그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 이 차이점을 분별을 하는 거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인데 분별하는 거죠. 두 개로 나누고 세 개로 나누고 그런 게 지금 가장 기능인데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사람도 개념을 만들 개념이 뭡니까? 이름으로 나타나 이름으로 개념이 저거는 꽃이다. 아까 뭐 예를 들어 요거는 A는 뭐 요거는 뭐 폐암에 걸린 사람이다. 폐렴에 걸린 사람이다. 폐렴이라는 이름이 있고 뭐는 건강한 사람이다. 폐렴이 없는 사람. 이렇게 사진을 판독하기도 하고 꽃도 뭐 저거는 꽃 이름을 지어준다고 꽃 이름을 지어준다고 저거는 뭐 고양이다. 고양이죠. 저거는 개다. 뭐 저거는 사과다. 명사라 명사죠. 명사에 대한 하는 명사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언어로 하면 이제 동사 달리다. 달리는 모습 다 다르지만은 그걸 공통적으로 달리다. 또 걷다. 그죠? 달리는 거 걷는 것도 경계는 모호하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그 언어로서 우리가 개념이라는 건 언어로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언어 말로서 그죠? 그래서 언어가 아주 중요해지고 언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시작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언어 문제 언어 그죠?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김춘수의 뭐 꽃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너를 부르고 뭐 꽃이라고 하지 너는 이미 꽃이 아니었다 뭐 하면서 그 수치가 있죠. 그 굉장히 그 철학적인 그 하면서 보편 논쟁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